에어 부산 분리 매각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항공사 부산에어를 설립해 국적 항공사로 키우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초의회 절반은 겸직 실태를 공개하지 않아 자치 법령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영구가 매년 기승을 부리는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 불법 숙박업소 근절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겨울방학 동안에도 학생 맞춤형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절 학교가 운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에어 부산 분리 매각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항공사 부산에어를 설립해 국적 항공사로 만든다는 목표도 제시됐는데요. 부족한 가덕신공항 활주로 시설을 확대해 항공 참사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에어 부산은 연매출 1조 원, 부산에서 7번째로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입니다. 2007년 부산시와 부산 상공계가 중심이 돼 설립한 이후 지난 10년간 김해공항 전체 이용객 점유율 1위를 기록해왔습니다. 하지만 모기업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과 함께 LCC를 통합해 본사를 인천에 두려는 움직임입니다. 부산시민사회단체는 에어부산 분리 매각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가덕신공항의 성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선 부산이 키운 에어부산이 가덕신공항 거점 항공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통합 LCC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려는 부산시 입장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대한항공의 한국 전체가 인천공항 중심으로 중장거리 노선은 모두 인천에서 띄우고 가덕도 신공항은 키 크대야 단거리 노선이나 띄우는 지방 군속공항 수준으로 전략할 게 뻔한데 부산시가 이미 물 건너간 통합 LCC 부산 유치와 에어부산 특별법인을 들고 나온 것은 가덕도 신공항의 운명을 대한항공에 맡기고 주소지라도 남겠다는 맹금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에어부산 분리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지역 신생항공사 부산에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항공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덕신공항 설계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정말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활주로 2개분은 필요하다. 활주로 폭이 지금 45m로 건설 예정입니다. 이게 국제항공 규격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 할지라도 이제 가덕도 신공항은 그냥 거점 항공사, LCC만 운영되는 항공사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중장거리 노선도 소화해내야 되는 그런 관문공항. 이어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토론회를 열고 새로 설립될 부산에어를 국적 항공사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의회 의원들은 1년에 한 번 겸직 사실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의회 절반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의원의 겸직 현황을 연 1회 이상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겸직 행위 위반 시엔 의장이 그 직의 사임을 공고하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의회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경실련이 지난해 부산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16개 기초의회 중 절반인 6개 의회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의회는 의원 46명 중 36명이 겸직을 신고했고 겸직 건수는 109건에 달했습니다. 1인당 평균 3개의 직을 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중 보수를 받는 의원도 절반인 23명에 달했고 보수 평균액은 7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의정활동 수당보다 많은 보수입니다. 기초의원은 182명 중 110명이 겸직을 신고했고 건수는 18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수령 여부를 공개한 의회는 10곳, 보수회까지 공개한 곳은 6곳에 불과했습니다. 겸직 정보 공개는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함인데 이를 판단할 의회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 사례가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의원이 특정 겸직처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 그 겸직처의 이익과 의정 활동 간에 이해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보수 수령 여부와 금액을 공개함으로써 이해 충돌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겸직 의원이 많은 의회가 조례 발의 건수는 적었다며 의정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의회는 겸직 공개 대상을 조례에 명시하고 윤리자문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제9대 부산지방의원 228명을 대상으로 시의회와 기초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겸직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과 시위원회, 주민자치위원 활동은 겸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는 매년 여름 성수기면 불법 숙박업이 기승을 부립니다. 관할지자체가 불법 숙박업 근절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부산 불꽃축제 당시 빈방 찾기조차 힘들었던 광안리 일대. 빈방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 바가지 요금 근절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다 오피스텔과 빌라 등 건축법상 용도가 숙박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곳까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불법 영업을 일삼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광안리 일대는 바가지 요금은 물론 불법 숙박업 성행까지 매년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인터넷 숙박 공유 플랫폼 내 영업신고 의무화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신고된 숙박업소에 한해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 불법 숙박업 성행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과 공공위생 관리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민원 신고가 많은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관리사무소와 협력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불법 숙박업소는 시민들의 안전과 공공위생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수영구 광안리 일대만 불법 공유 숙박업으로 적발된 곳은 총 218곳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 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신고권에 의존하다 보니 근절되지 못하고 매년 반복됐던 불법 공유 숙박업. 올해는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겨울 방학 동안에도 학생 맞춤형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절 학교가 운영됩니다. 부산교육청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학습과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는 17일까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 윈터스쿨을 운영합니다. 거점 학교인 명지 늘봄 전용학교에는 인근 7개 학교 320명이 참여합니다. 오전에는 키즈 골프와 영어 뮤지컬 등 학습형 늘봄이 제공되고 오후에는 로봇과 코딩 등 미래산업 분야와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거점 학교와 대상 학교를 오가는 통학 차량이 운영되고 희망 학생은 오후 8시까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304개 초등학교에서도 학교별 여건과 특색에 맞는 늘봄 교실이 운영됩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6일부터 25일까지 겨울방학 위켄드 계절학교가 열립니다. 부산학력개발원은 중학교 1학년 학생 1,320명을 대상으로 16개 거점 학교에서 국어, 수학, 영어 강좌와 진로 체험 등을 운영합니다. 학생들은 본인의 수준에 맞춰 선택 강좌를 중심으로 개별 시간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2학년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수업도 시범 운영합니다. 또 부산 수학문화관에서는 3학년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수학 교과 집중 학습과 전후 교과 향상도 검사를 제공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세계 각국의 스마트 시티 관련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정부 주관 행사를 지자체가 함께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는 아시아 최대 스마트 시티 전시회입니다. 국토부와 과학기술정통부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올해부턴 정부 공모로 개최 도시를 선정키로 했는데 부산이 첫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공모에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되고 지스타나,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등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클라우드 엑스포 등을 묶은 동남권 최대 정보통신기술 행사인 KICT 위크인 부산과 동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두 행사를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국가 시범 도시와 스마트 빌리지 현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추진되어 선도지구를 조성하고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5와 연계하여 스마트 빌리지 투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킨텍스에서 개최된 이 행사엔 70개 나라 330여 개사가 참여하고 850여 개 부스에 약 4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시는 이 행사를 통해 부산의 전시 컨벤션 개최 역량과 문화 관광 인프라 등을 홍보하고 직간접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가 부산과 세종 두 곳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단연 개최도 추진합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국비 등 36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에는 280km에 달하는 갈매길이 있습니다. 부산만의 바다와 강, 천혜의 자연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인데요. 각 지자체가 갈매길 정비에 나서는가 하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부산 갈매길은 9개 코스, 20개 구간, 총 278.8km에 이릅니다. 기장 임랑해수욕장에서부터 해안가를 거쳐 원도심을 비롯해 낙동강을 만끽하는 코스입니다. 북구는 구포역에서 화명수목원, 만덕고개로 이어지는 30여 킬로미터 구간 갈매길 주요 지점을 단장했습니다. 3.1 만세운동 발상지인 구포역 주변은 역사성을 더하기 위해 역 광장에 연표를 새기고 역사길 바닥을 새 단장했습니다. 또 3.1 만세운동 기념비는 데크를 정비하고 표지판이 부족해 찾아가기 어려웠던 구포외성은 초입 공원을 재정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부산 시티 투어 버스가 서부산 생태문화테마 노선을 신설하면서 강서구는 본격적인 갈매길 홍보에 나섰습니다. 자체 리플렛을 제작해 명지에서 가덕도까지 갈매길 코스를 소개하고 철새 탐조대를 비롯해 인근 먹거리 타운 정보를 담아 지역 상권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 부산 진구는 서면역 일대 근대산업유산 기억의 길 조성을 마치고 방문객 맞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에서 포항, 울진을 거쳐 강릉까지 철도로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동해선 열차 예매는 매진을 기록 중인데요. 교통 편의 향상은 물론 동해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첫날 새벽 하늘을 뚫고 ITX 마음 열차가 포항역에 들어섭니다. 총 연장 166.3km, 포항과 삼척 동해 중부선의 개통, 동해선 건설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동해남부선 건설을 시작으로 105년 만에 완전 개통이라는 역사적인 날. 좌석은 이미 매진이고 시민들의 기대감도 컸습니다. 그냥 뭐 옆에 바다를 한번 보면서 이래 낭만을 즐기면서 이래 가겠습니다. 오늘 첫 1월 1일이고 해서 더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도 1월 1일 역사적인 날에 또 동해선이 개통한다고 해서 새해 일출 구경 겸 바로 타고 싶어가지고 이곳 포항역으로 왔습니다. 첫 승객들은 동해 바다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다는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원도 일단은 아침 일찍 이래 강원도 가면서 바다 구경도 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이번 동해선 개통은 철도 불모지였던 울진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포항과 경북 최북단 울진 간 이동 시간은 1시간 8분으로 단축됐고 물류와 인재 이동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울진군의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선 남북축의 완전한 개통에 강원 강릉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ITX 마음열차는 매일 왕복 8회 운행됩니다. 다만 열차 속도에 대한 아쉬움이 큰 만큼 고속철도 도입의 과제도 남았습니다. 한편 코레일은 2026년 추가로 고속열차 KTX 이음의 투입 검토 등 철도 운행에 따른 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프라 확충에 나섭니다. 동해선이 공식 개통했습니다. 이로써 동해안 지역이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됐는데 앞으로 동해안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대해 새로운 경제권 탄생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환율 급등세부터 내수 침체까지 2025년의 경제 전망이 여러모로 밝지만은 않습니다. 1분기 부산 지역 제조업 기업들의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조업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부산 경제.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전체 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섬유, 신발, 조선, 기자재까지 부산 지역 전통산업들 올해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부산 지역 제조업 경기 전망지수가 66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 수준으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만큼 이제 지역 경기가 이제 코로나 수준으로 많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경영 환경으로서는 이제 내수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되게 큰 상황입니다. 이는 국내 정책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침체 장기화, 수출 부진 등이 지역 경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지역 제조업체들은 내수 판매 감소가 49.4%, 수출 감소가 43.6%로 실적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한편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 주요 기관이 2% 초반으로 전망한 것에 반해 지역 기업들 60.6%는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연초 분위기가 1년 경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환율 안정 대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지역 경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기존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 올 한 해 새로운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가 새로운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본격 시행합니다.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인센티브를 2배 넘게 확대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정비구역 등에는 용적률이 상향 조정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2030 부산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본격 시행합니다. 시는 2023년 7월부터 전문가 자문과 중간 보고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습니다. 이번 계획은 15분 도시 구체화와 도시 균형 발전, 도시 경쟁력 향상이 목표입니다. 먼저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혜택을 기존 6%에서 최대 15%로 2배 이상 확대합니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 유도와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입니다. 건축 디자인 혁신 시 기준 용적률은 주거관리구역은 최대 230%까지, 개발 유도구역은 최대 27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도시 미관과 건축 품질을 향상해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시는 생활권 계획을 개선해 도로와 공원 중심의 기반시설 범위를 문화와 체육시설까지 확대합니다. 또 보행 친화적인 도시 조성과 주민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3가지 유형의 생활가로에서 녹화가로, 생활권 연결가로를 신설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매수 심리가 올해는 풀릴까요? 올해 부산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모두 15,000여 세대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부산에서 첫 분양 신호탄을 쏘아 올린 곳 바로 에코델타 시티입니다. 올해 강서구 에코델타 시티 내 분양 예정 물량만 4,500여 세대. 부산 16개 구군 중 가장 많은 분양 물량입니다. 에코델타 시티 내 올해 입주를 앞둔 단지도 4곳으로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해보다 많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겨울 들어서면서부터 많이 매수세가 꺾여 있어요. 관심은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다 하는 매물들은 급매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따로 차별화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분양은 미분양이 극히 저조하고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극히 없고요. 민간분양은 그 또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분양 가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반면 부산 전체 부동산 시장은 분양이나 매매 시장 모두 활발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입니다. 21개 단지에서 15,000여 세대가 분양을 예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치솟는 분양가에 탄핵 정국으로 꽁꽁 얼어붙은 매수 심리는 당분간 풀 수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분양시장은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 가격이 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요.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분양 아파트들이 미분양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강서구가 4,500여 세대로 가장 많고 부산 진구 3,600여 세대, 동래구 3,300여 세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수영구와 남구의 경우 올해 분양 물량은 한 건도 없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